나서 그 91년도부터 이제 그 졸업을 하면서부터 CG를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프란다스의 개를 보면서 저도 좀 크면 저 정도 그리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한참 초등학교니 중학교 다닐 때 피카소의 그 전시회를 보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이제 그 나름대로 제가 그림에 이제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라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이제 그 지금 세월이 흘러서 제가 그 87년도에 그 고일투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이제 오토캐드를 처음 배웠습니다. 이제 오토캐드를 처음 배웠고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제 컴퓨터를 제 직업으로 직접적으로 하게 됐고요. 제가 91년도에 사회 나올 때 그 대한민국의 엄청난 그 건축 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좋은 직장을 다 골라서 갈 수 있었고요. 그때는 진짜 부르는 게 갑일 정도로 뭐 물론 이제 그 당시 물가나 연봉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그냥 1, 2년 선배가 아니라 이제 올해 이제 55세인데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참 세운상가 돌아다닐 때, 그때 이제 그 잡스라든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 하드웨어라든가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 같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작품은 제가 2009년도에 중국에서 이제 CG를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저희 그 주 거래처인 창조건축에서 내일 제출해야 되는데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김은성 실장이라는 친구 한 친구를 데리고 둘이서 작업한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저 첨단 진료센터, 서울대 첨단 진료센터인데요. 이 서울대 첨단 진료센터의 저 주재료, 이제 겉에가 이제 청동으로 된 이제 그런 재료인데 중국에서 저거를 그 베니아 한판처럼 이제 재료 표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 작업이 잘 됐다라는 걸 이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이제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도저히 그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메인 조감도와 메인 투시도 그 다음에 서브 이미지들인데 일단은 그 맥스 데이터를 가지고 메인 조감도와 메인 투시도는 이제 재료를 정리해서 우리 김은성 실장이 새로 걸고 터치를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있는 이미지 컷들은 그 중국에서 이제 해오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포토샵에서 리사이즈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덮어 씌우기를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행히 운 좋게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파워포인트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에서
익숙해질 때까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셀프 모티베이션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제 스스로의 동기부여죠.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작업에 있어서 성취도도 높고 좋은 성과를 많이 이룰 수 있는데요. 일단은 셀프 모티베이션의 가장 큰 게 재미와 즐거움이죠.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 이 재미와 즐거움은 우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권리와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비전이고 이유이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동기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셀프 모티베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통해서 우리의 캐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셀프 모티베이션 플러스 셀프 리더십, 어떤 개인적인 자기의 발전을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리더 관리를 잘하면 이것이 국내의 CG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모든 일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타인을 배려해야 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타인은 나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타인을 대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교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순간 그 순간 분리가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교하고 평가 없이 그 사람의 관점으로 경험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뢰가 붕괴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안전의 위협이죠. 우리 생명의 위협받을 때 우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의 공격입니다. 예전에 프랑스하고 이태리 월드컵 때 지단이 갑자기 머리로 들이받는 받아서 퇴장을 당하고 프랑스가 지게 되는 그 장면을 보셨나요? 그게 이제 정체성의 공격이죠. 그리고 나의 결정권을 침해받을 때 우리는 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주장하거나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무시를 당한다면 참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는 척, 잘난 척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뒷담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뒷담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남의 덕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재석의 뒷담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석이 한 얘기인데요. 뒷담화는 자신의 투사 그림자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뒷담화는 정서의 기억에 남고 무의식의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뒷담화할 때 상호 불신하는 성향이 증가하고 뒷담화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는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런 게 우리가 아티스트로서의 무슨 상관이냐고 이제 얘기할 수 있으시겠죠. 유태인의 격언에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가장 큰 변수는
외모라고, 유태인 격언이 아니고요. 인지 심리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는 외모가 잘생기거나 아니면은 좀 약간 특출나게 생긴 사람들이 얼굴이 크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실제로 활짝 웃고 인사하는 사람, 활짝 잘 웃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데 7년을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7년을 더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의 격언에 웃지 않으려거든 가게 문을 열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자다가 새벽에 깨서 시진의 365 이게 뭐냐면 한결같이 우리가 루틴한 반복적인 생활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작업이나 작품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성장시켜 일하는 것이다. 요즘 이제 점점 4차 산업이라든가 이제 시대가 지나갈수록 직업은 있지만 직장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인재가 돼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전적인 일을 부여한다. 우리는 도전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시련을 겪을 때 그거는 그냥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두드리면 모든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일들이 모든 화의 근원은 우리 입에서 나오고 뭐가 잘못될 때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가 되기 위해서 또 국내에서 원하는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엑스트라 마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남한테 베푸자는 건데요. 이 마우스가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한꺼번에 넘어갔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또는 기대하지 않던 일이라도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묻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고 하나를 물으면 10가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답하고 그게 되든 안 되든 반응을 바로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히 변치 않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명은 퇴보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는 그 문명의 이기들을 100% 활용하고 그거를 우리가 가진 몸속에 체득을 해야 됩니다. 내 전문, 제 업의 분야를 폭넓게 확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확산을 해서 저희 거화하고 그것들을 저희의 개인적인 콘텐츠라든가 저희의 무기, 저희의 재산으로 삼아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가치를 표해야 됩니다. 가치는 일의 가치, 그 다음에 인재, 그 다음에 지식. 제가 이제 회사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 1타 3P라고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세 가지에 얻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값어치가 있어야 됩니다. 1kg의 쇠로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스프링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1,000원짜리, 1,000만 원짜리에 들어가는 시계 스프링을 만들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야 가족이 서고 일단 저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지 국가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결정의 프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문 영역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우리는 항상 감성적이고 통시적이고 직관적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 나이가 그래도 좀 먹은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겸손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타인의 관점을 인정하고 타임 딜레이를 가져야 됩니다. 프리모템 테스트라고 이제 발음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거는 죽기 전에 미리 죽어야 할 이유를 찾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반복학습을 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마우스가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실행을 하면 30%의 성공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시트 룰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가야 될 길이 아니다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하고 그 다른 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일의 성과를 내는 4가지 조건이나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티스트로서 일가를 이루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핵심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 그거는 나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쟁력이 없이 잘 되는 거는 몇 개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팬, 고정 고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업의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뭐 철학적이고 뭐 비전이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명쾌하게 깨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인디어런스,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참을성이 없고 인내가 없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우물을 하고 오래 같은 일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이루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얘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한 모티베이션, 셀프 모티베이션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작업이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그 능력이든 같은 얘기인데요. 개인 역시 그 인디어런스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우물을 파면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그 선물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선배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사실 저희 회사에 이제 좋은 작품들도 많고 좋은 이제
저희 회사를 스쳐간 좋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작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은 렌더링만 받아서 다 작업을 이제 제가 했는데요. 그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숨을 컥컥거리면서 이 작업을 할 때 제가 단순하게 이 작업을 끝내면 한 2천만 원을 벌겠거나 하는 그런 어떤 그 회계머니만 갖고 작업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작업을 하면 우리 그 고정 고객, 우리 회사 팬, 우리 회사를 아껴주고 우리한테 일을 주는 이 설계 사무실에서 50억짜리 설계 설계를 수주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하루라는 기회가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내가 왜 내 몸을 패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해서 저희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단순히 거절했을 때, 해보지 않고 거절했을 때 그 회사의 50억이라는 기회가 없어졌겠죠. 그 하루아침에 CG 회사를 구해서 뭔가를 작품을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에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일을 할 때 저희 그 같은 직원들 멤버들한테 호응을 못 받아서 그 김은성이라는 실장한테 조용히 불러서 야 네가 이거 재료만 이렇게 해서 렌더링만 걸어줘 하고 작업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회계머니나 어떤 금전적인 거나 어떤 기회, 제가 뭐 이걸 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제 그 고정 고객을 위해서 뭔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핵심 경쟁력을 갖고 뭔가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는 계속 올 겁니다. 저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잠깐 뭐 간단하게 난 좀 아직 CG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좀 이런 게 궁금하다. 그렇죠. 우리는 한국이니까 또 이렇게 나서서 질문하신 분들 잘 없겠죠. 네.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이제 톡방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정말 궁금한데 얼굴 팔릴 것 같아서 내가 질문 여기서 못하겠다 하신 분들은 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생님들이 확인해가지고 또 질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쪽으로 활발하게 여러분들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금 현재 35분인데요. 50분에 15분 정도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